아침에 의식이 잠에서 깨어나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의 끄달림에 이미지나 형상이나 단어에 끄달려서 살았는지, 쫓겨서 살았고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 아니고 이제 공부는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죠. 어제는 그래서 몸돌아봄을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끄달려서 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일단 지우는 연습부터 하자. 지우는 연습. 그래서 그 의식의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일어날 때마다 그냥 말끔하게 다 지워버리는 거. 다 지워버려서 한 생각도 없이, 그것도 의지가 작용하는 거구나. 그러지 않고 쌓이면 쌓여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버리는 것. 그것이 좋으려나? 요즘 강릉에 눈이 6일째, 일주일째 눈이 내리고 있는데 1m다 얼마가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너무 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어쨌건 간에 그 생각, 하루를 사는 것이 일생을 사는 것하고 같다. 눈이 온다는 핑계, 손님, 자연의 그 파워, 힘, 이런 것들, 하여튼 그래가지고 도대체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생각을 도저히 그 통제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몸 돌아봄을 살짝 해보자. 생각 돌아봄보다 일단 몸 돌아봄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것도 생각이네. 됐다 이거죠. 어쨌건 간에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에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그 텍스트를 지금 봄나라에서 받은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체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동물을, 개새끼, 소도 아니라 개새끼 또한, 여우새끼, 승냥이 새끼, 그렇죠. 뱀, 뱀이죠, 뱀. 뱀파이어인가? 그렇지, 뱀파이어. 하여튼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 20년간의 수행의 결정인 자아완성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전하고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학문의 길이나 종교의 길이 아닌 우리들 공통의 삶의 현장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에 종사하면서 인간을 혁신시키고 개발하는 방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 세계 서구 한국을 빛낼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을 모조리 대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누구나 소와 본위의 자아를 대화 본위의 자아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자네 본위의 지식이나 지능만으로서는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없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물질을 지배하고 부릴 수 있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식과 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소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대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써나갈 작정이다. 이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물질, 몸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감정, 마음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륜이 있다고 하여도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겠는가? 자기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과연 지도자가 되어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물질 몸도 아니고 생각이나 감정, 마음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은 형상이 있으나 당신 자신은 형상이 아니다. 당신은 형상 안에 내재된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 모든 형상, 우주만의 형상이 그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당신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식 수준으로 보면 고등 동물의 수준이지 온전한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이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재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생각이나 감정의 구름들만 보이겠지만 계속 인내심을 발휘하여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구름들이 비경한 사이로 있다고 하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한다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고 한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의식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질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자기에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무슨 일부터 착수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내재된 하늘의 주인이다. 내재된 하늘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에 생각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권능이 당신에게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무진장한 의식의 스크린에 의식의 캠퍼스에 무엇을 창조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스크린을 갖고 활용하나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텅 빈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늘은 만물이 성립하는 바탕이고 터전이므로 항상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뜨고지는 캠퍼스이고 모니터이고 거울이다. 맑은 거울이나 잔잔한 물에 당신의 얼굴이 비치는 법이거늘 하물며 진공 하늘에 어찌 당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이라고 하는 모니터 스크린 거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당신의 내면의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캠퍼스가 사라져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다. 캠퍼스가 지저분한 낙서로 얼룩져 있고 순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야 그릴 수가 없다. 하늘은 창조의 텃밭이다. 당신은 그 텃밭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백의 캠퍼스와 스크린을 마련하는 일, 모니터와 거울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항상 마음의 스크린에 든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 형상이 아닌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고 보존된다. 항상 마음의 스크린에 든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형상이 아닌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고 보존된다.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야 창조적 인생이 사라진다. 내면의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마련되어야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마음이 비워져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비전이 보이고 있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듯 당신도 천지공사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마련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창조적인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각가되고 대성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캠퍼스를 찾아야 하고 항상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이 활약되는 것과 같이 모든 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4. 의식의 스크린.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의식의 하늘을 발견하였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텅 비워진 순간 당신은 의식의 하늘,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바탕이며 터전이며 무한한 창조의 원천입니다. 우주만유는 당신의 영토 안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임금인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3의 눈인 영한 시만으로만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닌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한편 그 시선을 돌이켜 생각과 감정,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의식의 스크린, 의식의 게시판이 보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나기 이전에 당신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봉사였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다가 보면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되고 의식의 스크린에 뜬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게 되면 항상 의식의 스크린이 목전에 현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자기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객관적인 안목으로 된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알고 이해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통해 주관적인 당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당신으로 착각하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바람에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갈등, 투쟁에 빠지고 그러한 회오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기가 쌓은 자존심이나 우월감이나 고집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지우고 비우는 일을 뜸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늘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보기만 하면 일의 핵심이 파악되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어느 행동이 구사됩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직관력과 잠재력이 발현되고 영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스크린 활용하기. 의식의 스크린은 무한하므로 의식의 스크린에는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타난다.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그 순간부터 회로가 구성되고 정보가 수집되면서 사물의 윤곽과 구도가 잡히고 핵심이 드러나면서 의식의 스크린에 형상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고의 패턴이나 연구의 과정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이다. 당신이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의 스크린을 응시하면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처, 자녀의 면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야 문제점이 무엇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이 끝난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절로 적당한 때 적당한 언행이 저절로 구사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씨를 텃밭에 뿌린 것과 같아 언젠가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한반도 주변의 지리적인 현황이 떠오르면서 한반도가 당면한 현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동북아 내지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정리되고 파악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금 당장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절실하여 지속적으로 응시가 이루어지느냐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간절하게 하기를 원하는 바가 하나로 모아지고 지속이 되면 드디어 스크린에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내면에서 1단계 창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인연이 성숙되고 도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들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스크린에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사물의 그림을 완성하는 오직 그 한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릉 홍대부동산 그 인간개발 자아완성 프로그램 텍스트를 읽어봤습니다.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해죠. 그래서 모르는 것 내용도 100번을 큰 소리로 읽으면 물리가 트여지고 성리가 통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체화하고 행동으로 몸에 익혀주기 바랍니다. 익혀야 것은.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중개업 있죠. 수십만 종의 직업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오프의 우리나라의 몇백 개 시군구 중에 하나인 강릉시, 그 강릉시이
위에서의 그 공간을 주제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의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는 그 개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표준을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는 강릉시 시군구 단위의 표준 중개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나로 해서 강릉 홍대부동산 그 업무가 그 월요 미팅이 진행되는 거죠. 일단은 오늘은 밤나라 책 9권을 읽는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낭독하면서 들으면서 책을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범식구 사유와 사색의 차원. 사유와 사색의 차원은 생각의 이원성을 넘어 일심으로 통합적으로 생각을 운영하는 지혜의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생각의 이원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유와 사색의 차원은 대립되고 상반된 두 개의 관념을 넘어 일심이 되고 이윽고 무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와 우주의 바탕을 깨닫는 데는 이와 같은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통하여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이윽고 통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갈 때까지 가면 더 이상 생각은 따지고 분석하는 일이 그쳐 생각이 사라지면 거기에 존재하는 바탕이 드러납니다. 공간이 드러납니다. 감각이 드러납니다. 범나라 책은 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가이드하면서 탐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적으로 입자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없는 텅 빈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 무심히 자리 잡아야 생각의 이원성이 떨어지지 않아 일심으로 파장을 만들어내어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통과해야 생각이 주도하던 차원에서 감각이 주도하는 차원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주도하던 시절에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각이 주도하게 되면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일이 되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주도할 때에는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이지만 감각이 주도하면 감각과 생각은 상생관계가 됩니다. 감각이 주도하면 한 생각, 옵션, 일심을 발하여 생각의 이원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도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밝은 것을 어둡게 하는데 자유자재합니다. 텅 빈 무심에서 발하는 일심의 이력을 얻어야 생각의 주인입니다. 자네분이 생각위주의 두뇌구조를 은혜분이 감각위주의 두뇌구조로 전환함이야말로 미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물성의 인간을 영성의 인간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통로가 바로 사유와 사색의 차원입니다. 범나라 책읽기를 통하여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봄20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성미연마. 좌뇌가 생각으로 만든 언어는 양극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여기에서 사유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큰 것이 무엇인가 하고 파고 들어가 테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사유와 사색이 이르고 테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라는 사유와 사색에 이르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 파고 들어가 낯이 없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사유와 사색에 이르고 보면 테두리가 없다는 것이나 낯이 없다는 것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크다 작다는 언어가 사라지기에 이릅니다. 크다 작다는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텅 빈 감각이 크다 작다를 아우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인 도리가 환하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에 보는 생각 위주에서 운에 번유 감각 위주로 사유를 통하여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있음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없음이고 다르게 말하여 감각이 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것은 없음이 있기에 있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아주 없음이 아니고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단어가 붕괴하게 됩니다. 있다 없다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텅 비어집니다. 텅 빔이야말로 순수의식이요 감각입니다. 텅 빔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음입니다. 사유를 통하여 존재의 근원과 바탕을 깨달아 도를 통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리를 연마하여 떡주무르듯 하여 감각이 살아나 천지만물을 내 안에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텅 빈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범위식의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주도함. 일심의 힘이 없으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해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맞서는 바람에 공부라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읽고 있는 건가 지금 들으면서. 일심의 힘이 없으면 어둡고 답답한 감정에 매여 밝고 트인 감정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점은 생각을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이고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들 때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입니다.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일심의 힘만 있으면 실천력이 생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빛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일심의 힘만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신비와 아름다움을 기쁨과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일심을 다시 말하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으로 마음이 상쾌한 가운데 몸을 부리고 씁니다. 일심을 부리고 쓰려면 배경에 텅 빈 무심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에서 하나를 거치지 않고 어쩌다가 텅 비어진 무심은 일심이 없어 보존이 되지 못하여 일심의 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이원성을 합육시켜 도달한 무심이라야 일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심의 유력을 얻으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일심을 얻는 방법은 책읽기를 통하여 성리를 연마하는 동시에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심의 힘을 얻으면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내는 일이 가능하여 행동의 대실천력을 얻고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을 이루는 대주도력을 얻습니다.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낼 수 있으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몸 22 생각과 감정. 우리는 생각을 쓰면서도 생각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이지 생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들면 그 감정의 구속을 당하여 괴로워합니다. 일단 감정이 들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고 감정의 노예입니다. 생각은 두뇌에서 일어나고 감정은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은 생각이라고 하는 입자적인 측면에 응하여 일어나는 파장적인 측면입니다. 생각은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면 감정은 마음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채색입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내버려두는 일심의 유력을 얻어야 합니다. 일심의 유력을 얻기 이전에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제 몸이면서도 제 몸을 생각대로 부리지 못합니다. 일심의 힘을 얻기 이전에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일심의 힘을 얻어야 생각과 감정의 주인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합니다. 일심의 힘이 길러진 정도에 따라 그에 상하여 생각과 감정을 주재하여 저급한 생각이나 감정이 차차 줄어들다가 텅 빔이 자리잡게 되어야 일심의 힘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낼 때는 텅 빔의 제3원은 인당의 눈으로 보고 일심으로 고급 감정을 창조할 때는 텅 빔의 가슴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귀로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야 범위 13 어째서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 일하면서 노는 꿈을 꾸고 놀면서 일하는 꿈을 꾸기에 인생을 꿈꾸면서 산다고 합니다. 자본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에서는 생각의 이원성의 지배를 받으므로 일할 때는 놀지 못하고 놀 때는 일하지 못한다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에 매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는 일하거나 노는 것이 다르나 일하거나 노는 것을 구경하는 차원에서는 일하면서도 노는 것이 가능하고 놀아가면서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경하면서 일하고 놀게 되면 일과 노는 것이 차이가 없고 구분이 없어서 일하면서 노는 꿈을 꾸지 않게 되고 놀면서 일하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일한다 논다는 생각을 텅 비운 다음 천지만물을 그 텅 빈 공간에 들여놓으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과의 사이와 틈이 없어서 감각의 눈을 떠지면서 생전처럼 성을 대하고 구경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구경하면서 일하거나 놀면 꿈을 깨지 않고 인생의 대문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의 번유 감각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네의 생각의 이원성의 지배를 받던 차원에서 이론성인 감각의 차원이 되어 일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감각함이 가능하고 놀면서 노는 모습을 감각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각은 지금역이므로 꿈을 깨지 않은 깨어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생각의 이원성에 머문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꿈을 깼다는 것은 이원성, 일심, 합일, 감각의 눈으로 구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원성에서 비롯된 꿈에서 깨어나면 구경을 통하여 망중한을 즐길 수 있으므로 다시는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을 꾸면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꿈에서 깨어나 구경을 하면서 삶의 리얼한 다양성을 맛보고 즐기게 된다. 범위 14 둘이 하나로 거슬러 오름과 하나에서 둘로 내려옴. 둘이서 하나의 근원으로 거슬러 오름이 밖에서 안으로 파고들어가며 수행의 과정이다.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근원과 바탕을 깨달음입니다. 본질을 깨달음입니다. 제로에서 하나를 통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본질에서 현상계를 운영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둘이 다르지 않고 하나인 도리를 밝혀내는 과정으로서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노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밝은 것이 어두움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선이 악이고 산이 물입니다. 그러나 본질 안에서 현상계 밖으로 나올 때는 감각이 펼쳐진 제로 가운데 한 생각을 부렸을 때는 밝은 것은 밝은 것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일심으로 한 생각을 그랬어서 이원성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양자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착한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의 선택은 이원성이 아닌 이원성 일심이므로 생각을 선택하는 대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원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여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어두운 감정에서 밝은 감정으로 만드는 것은 일심의 위력입니다. 성리 연마를 통하여 본질을 깨달아야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을 풀고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야 천지만물을 품에 안고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 하늘에 닿아야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 둘이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사람이 사랑이 되어 사랑의 삶을 삽니다. 봄25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을 부리고 쓰기. 둘이서 하나로 올라가 하나이면서 제로인 상태에 도달하여야 하나의 힘으로 이원성인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고 하나의 힘으로 이원성인 감정을 잡아 돌릴 수 있습니다. 일심으로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려 쓸 수 있다는 것은 몸의 주인이 됨이고 일심으로 어두운 감정을 밝은 감정으로 잡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됨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연후의 텅김이 진공입니다.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텅김은 무기공입니다. 진공은 본질인지라 변함이 없으나 무기공은 현상임으로 변합니다. 진공에는 일심의 힘이 있지만 무기공에는 일심의 힘이 없습니다. 진공이 되어야 일심으로 생각과 감정,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봄26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오감을 부리고 쓰기. 자네본일 생각위주의 이원성에서는 생각이 오감에 끼어듦으로써 눈으로 글자를 보느라면 자기의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듣노라면 책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작동하면 기머거리가 되고 청각이 작동하면 봉사가 됩니다. 시각과 청각이 따로따로 작동하여 시각과 청각이 분열됩니다. 그 모든 것은 생각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오감도 이원성이 되어 시각과 청각이 동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분리적으로 작동하여 이목이 청명하지 못한 불구의 몸이 됩니다. 오감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각이 주도하던 차원에서 감각이 주도하여야 합니다. 전해본의 생각위주에서 운해본의 감각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로 벌어진 차원에서 한 가지로 모아져야 텅 빈 가운데 일심의 힘이 생겨 오감을 제대로 부리고써 이목이 청명해집니다. 이목이 청명해져야 보이는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고
들리는 소리가 명료하여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삶의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의 10줄 소우주의 주인 거쳐 대우주의 주인 되기 60조 세포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소우주의 주인이 되려면 이원성인 생각을 이원성인 감각이 주도하여 일심의 힘으로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써서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일심의 힘으로 이원성인 감정을 마음대로 잡아돌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이원성에서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괴롭고 감정의 이원성에서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을 밝게 만들지 못하여 괴롭습니다. 텅 빈 일심이 이루어지면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마음에 어두운 감정이 들면 즉각 밝은 감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 항상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자유자재하여 소우주의 주인입니다. 여기에서 오감의 이원성이 일원성으로 바뀌면 시각과 청각이 합일되어 모양과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든 소리들이 명료하게 들려 감각의 눈이 떠져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의식의 스크린인 감각의 거울에 뜬 현상되는 순간순간 빅뱅을 통하여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기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 새끼 구하듯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새끼인지라 마냥 이쁘게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세상에 있는 산화 돼지 동식물이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라만상이 자기 안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텅 빈 마음의 보따리에 담깁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드디어 소우주의 주인이 대우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자유자재하게 몸과 마음인 소우주의 주인이 된 연후에 오감을 자유자재하여 감각의 눈을 뜨면 천지만물이 자기의 창조물이 되어 창조주의 사랑이 곧 피어납니다. 공리 18 무엇을 구경하는가? 구경하는 차원이란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어 작용함입니다. 텅 빈 자기의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와 남 모든 것이 비치는 모습을 늘 봅니다. 구경하는 차원은 자기의 생각, 감정, 오감의 이원성이 발로 되자마자 즉각 알아차려 생각을 내리면 내고 생각을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고 어두운 감정을 밝은 감정으로 즉각 바꿀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되고 오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의 감촉을 통하여 자기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현상계를
하고 확인하고 사랑하고 누립니다. 구경을 통하여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구경하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생각의 이원성, 감정의 이원성, 오감의 분열을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없는 텅김이 되어야 일심의 힘이 생겨 생각과 감정과 오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쓰임이 가능합니다. 구경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고 자기가 창조하고 운행하는 삶을 운행합니다. 구경하는 눈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몸이 식고 감각의 눈을 뜨면 몸놀림이 가벼워집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눈이 밝아져 어지럽고 더러운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워져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쉬워집니다. 몸이 무거운 것은 마음을 먹어도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몸이 부지런해집니다. 힘들이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몸이 잘 움직여집니다. 감각의 눈을 뜨면 골고루 두루 살피고 자세하게 살피는 능력이 생기고 몸이 말을 잘 들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몸을 가볍게 놀릴 수 있습니다. 보를 통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청결, 정돈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봄 30 몸과 마음이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몸과 마음이 시간의 이원성으로 찢어져 쫓기지 않으려면 현재가 바로 서야 합니다. 현재란 오감 감각이 활짝 열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온냉과 부드러움과 거침을 알아차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의 눈을 뜨고 삶입니다. 그런 점에 생각으로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여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아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여도 가상적이 아니어서 번뇌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경하면서 일을 하면 구경이 현재이고 일이 미래 지향적이라도 지금 여기의 현실이 존속됩니다. 이목이 청명하여야 시간이 쫓기지 않습니다. 구경을 하면서 살아야 순간순간을 살고 현실을 살아 시간에 속박당하지 않아서 쫓기거나 쫓아가기에 급급하지 않아 여유만만한 삶이 사라집니다. 찰나를 구경하면서 삶이 영혼을 살면 됩니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할 때 오감을 활짝 열어 구경하면서 삽시다. 그것이 감각과 생각, 감각과 행동의 상생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봄 30일 실상과 화상, 현실이란 이론성인 감각이 오감을 부려 써서 의식의 스크린에 실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음이고 망상이란 이원성인 생각이 오감으로 투영된 실상에 끼어들어 조각나게 만들거나 희미하게 만들거나 사라지게 만든 자리에 화상이 뚜렷하게 그 자리를 차지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상이 실상처럼 됩니다. 화상이 뚜렷하게 자리 잡는 순간 화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게 된다. 진실이 자리 잡으면 거짓이 자리 잡을 틈이 없고 거짓이 자리를 잡으면 진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경을 하고 있다가 생각으로 만든 화상이 자리 잡는 기미가 보이면 지금 여기를 반영하는 보고 듣고 감각하는 오감을 작동시키면 실상이 자리 잡아 생각이 만든 화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감각이 자리 잡은 자리에 생각을 그렸으면 이성이 되고 지혜가 되지만 감각이 자리 잡지 못한 자리에 생각이 일어나면 거짓이 되고 어리석음이 되고 본래 망상이 됩니다. 구경하는 눈, 하다 보면 눈을 뜨면 실상과 화상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지금 여기를 반영하는 오감을 펼쳐 화상을 물리치고 실상을 선택하며 자유자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의 소가 휘둘리는 처지에서 생각을 로봇처럼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섭니다. 좌뇌본유 생각 위주의 두뇌 구조가 우뇌본유 감각 위주의 두뇌 구조로 바뀐 결과입니다. 생각이 관할하던 오감을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오감을 직접 관할하게 되어야 화상에 속지 않고 항상 실상을 구경하는 재미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의 실상에는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신비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희노의 닭은 잠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그 바탕과 근본에는 항상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봄 32 피부의 감각적 기능, 오감의 감각 기능 중 후각과 미각을 제외한 시각과 청각과 아울러 피부의 촉감, 온감, 냉감, 통감, 압감과 피부, 얼굴의 희노애락의 표정은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감각적 기능은 춥고 더운 것을 느끼고 바람이 불어 시원함을 느끼고 바람이 불어 매서움을 느끼고 습도를 느끼고 옷이 커서 헐렁함을 느끼고 옷이 작아서 꽉 조이는 감을 느끼고 몸이 가려운 통증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얼굴의 피부는 표정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밝은 감정은 밝게, 어두운 감정은 어둡게, 화가 나면 붉은색을 띠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우습니다. 감정이란 생각을 입자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 감정이란 생각을 입자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 생각의 파장적인 측면입니다. 생각은 좌뇌이고 생각은 좌뇌에서 일어나고 감정은 가슴에서 파동칩니다. 우리가 감각의 눈을 뜨고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생각이 일으키는 망상을 보고 지우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를 통하여 감정을 잡아 돌리는 것은 피부의 감각적 이원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촉감에 따라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끼워 입고 가려우면 긁어주고 아프면 주물러주고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를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게 해줍니다. 또한 얼굴의 피부와 짓는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일그러지면 문득 깨달아 본래의 평상의 얼굴로 돌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좋으면 좋아서 죽겠고 나쁘면 나빠서 죽겠지만 감각의 원대목은 텅 비어 몸을 포용하고 부를 초월합니다. 오감 중에 항상 작용하는 시각, 청각은 물론 촉감이 있음을 알아 생각의 이원성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각의 이원성으로 다스려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해서 그치지 않고 더운 가운데 냉기를 느껴보고 추위 가운데 온기를 느껴보고 더위도 추위도 없는 것으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오감을 분열시키지 않고 감각이 직접 다스리면 오감이 주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3 오감을 통한 창조, 오감을 통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 전체의 피부를 통한 상쾌함과 불쾌감, 춥고도 배고프고 배부름, 부드러움과 거침, 가려움, 몸의 통증 등 몸 전체에 대한 감각을 통하여 우주를 감지하는 동시에 우주를 창조합니다. 눈을 감으면 우주의 현상이 없어지고 귀를 막으면 생각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면 현상이 창조됩니다. 눈은 항상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여야 하므로 한 가지 감각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귀는 항상 소리를 들어야 하므로 한 가지 감각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냄새가 있어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감각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 호흡을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입으로 맛을 보지만 맛을 보는 것은 먹을 때만 이루어지므로 말하는 기능을 입이 추가로 맡았습니다. 피부는 얼굴을 통하여 흰후에다 그 감정과 변화를 나타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는 피부를 통하여 온도, 습도, 통각, 압각 등 존재의 속성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오감에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야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우주를 감지하고 창조합니다. 감지한다는 말은 생각인 물성에서 하는 말이고, 창조한다는 말은 감각인 영성에서 하는 말입니다. 감각인 영성으로 오감을 작동시킴이 관념적인 우주가 아닌 실제적인 우주를 창조함입니다. 눈과 귀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코와 입과 피부를 통하여 창조한 우주의 속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우주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속성을 창조하고, 유심으로 생각을 굴림으로써 우주를 운행합니다. 텅 빈 가운데 유심으로 삶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감각으로 우주를 창조하고 생각으로 우주를 운행합니다. 오감과 생각 6가지 기관으로 삶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천지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 차원이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감각의 차원입니다. 감지하는 것이 창조이고 생각하는 것이 운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오감을 통하여 감지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주가 되어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꼭 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인생이 내가 곧 하늘로서 사람의 완성이고 삶의 완성입니다. 봄 34 생각을 통한 운행. 텅 빈 오감을 통하여 창조한 우주를 유심을 통하여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우주를 운행함입니다. 일심으로 마음 먹는 데 따라 몸이 움직입니다. 창조는 무한의 공간에 천지만물을 만듦이고, 운행은 영혼의 시간을 굴림입니다. 감각으로 공간 안의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만물을 감지하고 확인하고, 생각으로 마음 먹은 대로 동작을 하여 시간을 운행하여 생성, 소멸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창조는 눈을 뜨는 즉시 이루어지고, 운행 역시 마음 먹자마자 돌아가므로 천변만화를 주도하되 천변만화에 물들지 않고 항상 유심히 보존됩니다. 해도 한 바가 없어 변화 가운데 불변이고, 불변 가운데 변하여 흔적 자취가 없으니 구경하는 점이 끝이 없습니다. 봄 35 물적인 창조와 영적인 창조. 생각은 물질입니다. 생각은 시간성입니다. 생각으로 창조를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우주가 생기고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간다고 하는 시간성으로 봅니다.
감각으로 창조를 보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우주, 살아있는 우주를 눈 깜짝하는 사이에 창조하고 확인하는 우주입니다. 물적으로 보면 부모가 나를 창조하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부모를 창조한 것입니다. 물적인 나는 티끌이지만 영적인 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물적인 나가 아무리 사랑을 연마해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적인 나가 한순간 깨달음으로 영적인 나가 되는 순간 사랑이 완성됩니다. 봄 36 창조와 운행. 창조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감각으로 공간을 감지합니다. 오감의 원대공인 감각 자체가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이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 공간에서 눈을 뜨면 모양과 색깔이 있는 천지만물이 대뜸 생겨납니다. 귀를 통해 천지만물이 내는 소리를 듣고 코로 천지만물의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 감각을 통해 온도, 습도, 압각, 통각으로 상쾌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피부,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감정을 파악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공간과 만물의 속성을 감지하고 창조하며 또한 그 속성을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여기까지가 감각을 통한 천지 창조와 천지 만물에 대한 속성의 확인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의 범주입니다. 다음으로 텅 빈 감각 가운데 있음을 통해 마음을 먹은 대로 말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손과 발을 사용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시간을 운행함입니다. 감각을 태초라고 하면 일심 생각은 비단에 술을 놓음입니다. 감각을 날줄이라고 하면 생각은 시줄입니다. 날줄은 행적이므로 공간성이고 시줄은 정적이므로 시간성입니다. 감각은 공간성이고 생각은 시간성입니다. 감각의 바탕에 생각의 실로 비단을 짭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창조 이후 시간을 운행함 역시 크게 보면 창조 연속입니다. 감각도 창조이고 생각도 창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조와 운행이 둘이면서 둘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창조이고 움직여도 창조입니다. 감각과 생각이 본래 제로이면서 하나이므로 감각 가운데 생각의 싹이 있고 생각 가운데 감각의 바탕이 있어 창조가 운행이고 운행도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천변만화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 늘 보면서 구경하니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창조와 운행을 주도하면서도 창조와 운행을 주도한 바가 없습니다. 봄 37 특집법. 우리는 대개 길을 가면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는 내내 미래에 도달할 목적지를 기다리면서 갑니다. 그것은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현실을 배제하고 미래라는 가상공간의 머무름입니다. 거기에는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간격이 벌어져 시간적으로 분열되어 그 간격을 메우려고 하는 조급함과 지루함이 발생합니다. 기다리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기력하고 괴로워집니다. 기다리는 대신 기다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변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려 구경하면서 가면 틈이 벌어지지 않아 목적지를 향하여 희구하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발견의 기쁨이 있어 지루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아
어느 사이에 금방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축지법입니다. 축지법이란 땅을 주름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발 한 발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하여 구경하면서 가다가 보면 공간적인 거리감이나 시간적인 거리감이 사라져 구애를 받지 않음입니다. 축지법이란 목적지에 당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구경하면서 감입니다. 구경하면서 가면 출발과 과정과 도착이라고 하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사이가 없어져 나누어지지 않아 축지법을 행함입니다. 축지법을 행하려면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고 부릴 수 있는 연후에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각은 눈이 떠져야 기다리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구경이 연속됩니다. 구경이 끊어지지 않아야 축지법이 가능합니다. 축지법을 행하면 출발하여도 출발한 바가 없고 가고 와도 가고 온 바가 없고 도착하여도 도착한 바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영성에서는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증하는 것이 축지법입니다. 도를 행하기, 몸관리, 몸의 주인이 되면 마음을 써서 몸을 잘 먹이고 몸에게 운동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도를 닦아서 도를 얻었으면 도를 행하여야 합니다. 농작물을 기르는데도 거름을 주는 데 따라 수확이 결정되듯이 무엇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과 귀를 부리고 쓸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지 않듯이 먹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 채소, 멸치, 육포, 견과류, 과일 등을 하루 한 끼 아침 식사 때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여야 합니다. 매일 제사를 지내듯이 정성을 들여 차려 먹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매일같이 하여야 합니다. 생활에는 팔과 다리를 단련하면 그만입니다. 다리 운동은 별도 운동이 필요치 않고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이나 걸어다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팔 운동은 아령을 이용하여 1. 양손으로 아령을 앞뒤로 가게 잡고 누르뜨린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듯이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이 양손으로 아령을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양팔을 구부려 어깨 높이까지 수평으로 들어 올린 다음 위로 뻗치는 동작을 반복하고, 3. 양손으로 아령을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가슴까지 올린 다음 아령을 상하가 되게 잡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고, 양팔로 아령을 앞뒤로 가게 잡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턱 부분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양팔로 아령을 좌우가 되게 잡고 턱 부분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고 6, 10 위에 5가지 동작을 좌우에 팔을 그대로 반복하는 동작을 행하면 모두 10가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통하여 생활에 직접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되 중을 잡아 지나치게 지칠 정도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근육을 기르되 평소에는 부드럽고 힘을 쓸 때에만 단단하게 뭉칠 정도로 단련하는 것이 조화롭습니다. 사람에게는 두뇌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운동을 하여 근육을 붙이면 에너지를 몸에게 빼앗겨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뇌 운동은 오감을 활짝 펴 감각의 눈으로 전체를 구경하고 부분을 자세하게 구경하는 차원에 이르도록 하여 일심으로 사유와 사생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단련하는 것으로 봄나라 책읽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한 끼 아침 식사를 골고루 먹고
매일 아령으로 체조를 하고 매일 걸어다니고 매일 봄나라 책 읽게 하는 것이 주인이 몸을 관리하는 최선으로서 도를 행함입니다. 봄 39 이원성과 일원성 전해보는 생각 위주로 살면 이원성으로 갈까 말까라고 하는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나가 맞서서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겁고 안 가기로 결정하여도 갈 걸 그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기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하나의 자기가 자리 잡지 못하여 두 개의 자기가 하나의 몸을 공유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달린 형국입니다. 자기는 하나인데 자기가 둘로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삶은 주인이 둘인지라 자기 몸이건만 자기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지만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여 일거일동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러므로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둘로 갈라진 자기를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하는 것이 도를 닦는 까닭입니다. 생각은 이원성이고 감각은 일원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성인 생각이 주인 노릇을 감각을 억누르고 오감에 생각이 끼어들고 간섭을 하여 생각과 감각은 상극의 관계가 됩니다. 이원성인 생각이 주도하면 생각이 감각을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만들려면 봄나라 책을 읽음으로써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가이드하여 양극단으로 벌어진 상극으로 달리는 대소유무라고 하는 두 개의 상반된 일체의 관념들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임을 밝히고 다 같은 하나의 손임을 실감하도록 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생각이 갈 때까지 가도록 함으로써 생각이 침묵을 하도록 하여야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울러 책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 연습을 통하여 생각의 영향권 내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못했던 시각과 청각을 직접 일깨워 부리고 쓰는 연습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합니다. 생각 위주로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중생을 감각 위주로 만들어 하나의 자기로 통이라고 합일시켜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주체성을 회복하여 이원성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잡아돌려 마음을 평정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도를 닦는 것은 이원성을 일원성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직 봄나라 책을 낭독과 묵독으로 반복하여 읽기만 하면 이원성의 중생은 일원성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시간 공간에 제한되어 두렵고 답답한 심사를 벗어나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봄 40 더위와 추위와 하나되기. 더위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오감 중 온몸의 피부감각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느낄 때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나와 대상의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좋다, 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싫어한다는 반응이 일단 나오면 괴로워지기 시작하여 더욱더 더워지고 추워집니다. 이러한 분열과 괴로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어
도의를 온냉으로 느껴보면 하면 도의라고 하는 현상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고 도의도 기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괴롭던 마음이 도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기쁜 마음이 됩니다. 둘로 벌어지면 괴롭고 하나로 모아지면 기쁩니다. 좋다 싫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의식 감각이 반려되고 지속될 때 모든 고정관념이 타파되어 텅 빈 공간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의 파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도의와 치유가 하나되기입니다. 이것이 도의와 치유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일조전모를 하고 끝내야겠어요. 일조전모는 하는데 일석전모는 거의 못하거나 안 했어요.